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상계동, 상계 5동 추정분담금 담당한 중앙감정의 김윤성 평가사입니다. 개별 추정분담금 통지 한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왜 어떻게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일단은 저희 추정분담금 통지 절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1번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1번 정계 입안시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를 이번에 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행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추정분담금을 이제 공개를 하라 그렇게 법이 입안이 돼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의 추정분담금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인가 전에 조금 더 구체화된 계획으로 한번 추정분담금을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실제 가까우고 방문을 해서 정식 감정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그때 나온 감정평가가 여러분들의 최종 결정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업 초기 1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사업 계획도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뭐 시공사가 선정돼서 뭐 건축비도 계약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따로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초기 단계 단순 추정치니까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분담금이 결정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 과정과 설명 금액은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 바랍니다. 네. 혹시 네. 이제 분담금의 최초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과정 추정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제 가지신 자산은 종전자산은 이제 지금 현 상태의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을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는 토지 건물 형태, 단독, 다가구 등의 토지 건물 형태랑 빌라, 다세대 등 집합 건물 형태로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등기부 형태를 보면 나오는데요. 토지 건물 형태는 토지 따로 금액을 구하고 건물 따로 금액을 구해서 양자를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여기에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뭐 소유자분들이니까 아시다시피 매년 1년에 한 번씩 통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상정 목적이니까 실제 시세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거를 보정률을 적용해서 시가 보정 절차를 한번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 가격을 구하고 건물 가격을 원가 개념으로 처음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해서 이제 건물도 이제 사람 수명처럼 나이가 지나면서 경과하는 것을 반영해서 감가수정을 통해서 이제 건물 가격을 구해서 양자를 합쳐서 토지 건물 가격을 구하고요. 집합 건물은 공동주택은 이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똑같이 고시가 돼서 발표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 해당 고시 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또 상가 건물 중에서 토지 건물 형태는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지가의 보정률을 적용하게 되고 상가 중에서 집합 건물 형태의 상가는 공시되는 가격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별도로 인근 사례, 거래 사례, 실거래 사례들을 참조해서 약식 감정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자산 평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보정률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지 구역 내 외부에 실제 거래된 거래 사례 그리고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설매들을 한번 가격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보시면 구역 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시기에 실제 실거래 단가, 평가 거래 단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실제 공시지가가 낮게 발표되니까 실제 실거래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를 좀 보시면은 1.89, 1.93, 2.2, 1.8, 1.87, 1.87 대략적으로 두 배 내외의 수치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의 사례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 금액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차이를 보면은 단지 내외를 보면은
2.26, 1.9, 2.04, 2.69, 1.7, 1.7 대략적으로 보면은 역시 2배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사된 수치를 기준으로 이 보정률을 2.0, 공동주택도 2.0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종전자산 금액을 합산해서 주택 금액과 공동주택 금액과고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토지건물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다가 보정률을 곱했고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집합건물의 상가는 인근 사례들을 추정해서 약식으로 적용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추정액은 종전자산은 1조 원인데요. 말씀드릴 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금액은 이 공시지가의 단순히 2배 한 게 아닌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너무나 사업 초기예요. 사업 초기에 실제 가가로 다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식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과정에서는 이 공시지가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해서 2배를 적용을 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의 정확한 종전자산 수치는 관리차원 전에 전부 다 평가사들이 방문을 해서 좋은 건 좋게 나쁜 건 나쁘게 최대한 소유자분들 말씀 다 들어가지고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단순히 2배 한 것이 아닌 정식적인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추정 단계에서 종전자산 추정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종전자산은 그렇게 추정을 하시면 이제 새로 지어질 종자산, 새로 얻게 될 아파트 그리고 상가인데요.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새로 신축 아파트는 주변 단지, 본권 주변 단지에 실제 비교적 최근 신축 아파트들의 실제 실거래 그리고 판매 사례 그리고 신축 분양 사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아까 말씀 주신 그 평형인데 공급 평형입니다. 분양 평형 기준으로 약 84타입, 34평, 35평 이 정도입니다. 그 내외 평형이 평당 3천만 원 수준보다 조금 높거나 낮거나 위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시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의 시세 수준, 신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일반 분양은 실제 시세보다 조금 더 낮게 분양을 해야지 분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분양가는 그보다 더 많이 낮게 그렇게 해야 조합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공동주택 84타입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주변에 조사가 된 게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2,900 조금 낮게 그리고 조합 분양가는 더 낮게 약 83% 내외로 낮게 해서 2,400만 원 수준으로 평당가를 추정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그렇게 했고 상가 같은 경우도 주변 상가를 마찬가지로 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신축 아파트 상가의 거래 시세가 분양 평당 약 2,600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서울시 북부 지역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금액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은 분양 평당 2,400 정도로 1층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요. 지금은 사업 계획이 초기라서 실제 상가의 위치나 정확한 평형 이런 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시 평형인 20평형 기준으로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략치. 네. 그래서 그거는 실제 설계가 나중에 사업 단계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상가의 위치 그리고 평형까지 결정이 돼야지 구체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종무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종무 전체 분양 수입이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은 이제 여러 소유자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율이 뭐냐 하면은 조합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과 이 사업 이후에 획득하게 되는 자산의 비율, 그러니까 헌집을 내놓고 새 집을 새로 지었을 때 건축비 등을 빼고 새 집을 지었을 때 이 얼마나 이익이 되냐 가치 변화가 기존 종전자산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나서 수익을 관련 비용을 뺀 거의 그 비율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개발 이익률, 사업성 지표를 의미합니다. 최소한 100보다 좋으면은 양호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 지표는 우리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지표이고 이제 소유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례율이 권리가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권리가액은 종전자산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수치인데요. 이 권리가액이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시는 분담금은
분양가, 선택하신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종전자산가액의 차이가 아니라 권리가액과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수치를 권리가액이 되고, 그래서 권리가액이 이제 높아지려면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장의 비례율도 같이 좋아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비례율이.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비례율은 지금 108.43%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조 원의 수익, 그리고 종전자산이 1조 원, 그리고 관련 사업비가 약 1조 8천억가의 비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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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례율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분담금은 이미 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평형벌 전용 조합원 분양가에서 파사타의 뭐 예를 들면 8억 3천에서 실제 권리가액 종전자산의 비례율 108%를 곱한 개별 종전자산의 곱한 금액을 그 차액을 분담금입니다. 환급 받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존에 통지받은 양식으로 양식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08%가 나왔고 실제 종전자산 평가 개별 통지 금액입니다. 이게 종전자산 금액이고 거기에 이 비례율을 곱한 수치가 권리가액입니다. 8억에서 108%인 8억 6천 가량이 나왔고요. 그게 그냥 타입과의 그 차액이 분담금 혹은 환급금이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는 너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 건설 경기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따라서 이제 그냥 이제 건축공사비의 변동분에 따라서 실제 분담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이거는 참고하라고 이제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은 이상 분담금 과정은 이렇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 두세 달 전쯤에 이제 추정나무 검증12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검증12위원회를 거치면서 그 각계각층의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걸 한번 또 이번처럼 설명 한번 드렸고 거기서 각종 설명을 통해서 이런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려서 한번 통과된 자료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정분담금 내역은 분명히 그 추정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종전자산 금액은 단순히 임의 배율을 적용한 것이고 또 분양가나 향후 건축비는 앞으로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셔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